요건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건데요. 지난주 우리는 바로 이 상식에서, 그렇죠? 커먼 센스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뭐 지난주 방송을 못 보신 분들한테 잠시만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특히 요건 제가 그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그럼 맛집을 찾으러 가는 그 횟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어떠한 새로운 맛집을 찾으러 가는 것보다 기존에 어떤 이런 횟수가 더 많아지면은 어떻게 된다? 바로 내가 그동안 익숙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줬을 때, 그러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면은 뭐 괜찮겠지.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여전히 좋다고 하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상식과 그리고 익숙함으로 시장이 어려울 때는 돌아가자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그게 성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시장에 막 어떠한 것을 막 종목을 찾는 거에서는 저는 지금은 막 너무 열심히 하진 않아요. 예, 이미 종목은 다 찾아놓은 상태고, 그리고 그 종목군에서 수급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들만 지금 종목에 대한 흐름을 결정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저는 뭐 고백을 하자면, 저는 바이오 쪽에 굉장히 어떤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은 김정은보다 더 많이 욕을 먹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욕은 먹더라도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정말 주식을 잘한다는 게 무엇인가?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 봤을 때, 저는 이 책을 한번 다시, 예전에 읽었던 책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꺼내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보면 운과 실력의 방정식이라는 마이클 모브신이라는, 그렇죠? 그분의 책인데, 이 투자 전략가가 얘기를 했어요. 성공은 정말 운인가 실력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자들을 파멸로 이끄는 치명적인 착각이 바로 어떤 거냐,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과정과 우연한 결과를 봤을 때, 자 보세요. 음주운전을 했지만 사고가 나지 않았다. 일단은 결과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괜찮고 그냥 해피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거 보세요. 원칙 없이 몰빵 매매를 했는데 상한가를 친 투자자. 와, 이건 개꿀이라고 하죠. 그렇죠? 전문용어로. 그렇죠? 완전 개꿀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좀 이런 나쁜 과정과 우연한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왔을 때, 이때를 정말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카지노나 이런 거 봤을 때 비기니스 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비기니스 럭이라는 거는 초보 투자자가 우연히 카지노에 갔어요. 그런데 내가 뭐 바카라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그 블랙넷을 뭐 했는데 거기서 잭팟이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이렇게 쉽게 버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내가 처음에 했던 그것을 잊지 못하고 다시 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털리는 건 저 자신뿐이겠지만.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식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운과 실력의 차이는 내가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카지노랑 복권은 100% 운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거는 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 성과는 운이 지배를 할 수 있어요. 마이클 모브신이 말하는 게 단기 성과는 운이 지배한다. 그래서 주식 투자도 이러한 계열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게 지금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단기 성과일 때는 운이 지배를 하지만 장기 성과일 때는 바로 실력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이런 말 있잖아요. 주식 투자를 안 한 사람은 있어도 주식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한 사람들은 결국에 이거는 못 놓잖아요. 너무나 재밌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재밌기도 하고 돈도 벌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실력의 역설은 운의 영향력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걸 보세요. 시장 참여자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물론 단기 성과는 운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 횟수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바로 이 실력이 더 된다. 물론 운도 커지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성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이런 독이 든 성배를 쫓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지금은요 굉장히 단기 성과가 좋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 전날 뭐 큰 또 거래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한 1억 정말 속된 말로 때리고 그 다음날 7, 8% 오르면 2억 때렸는데 7%는 1,400만 원 딱 먹는 거죠. 그렇죠? 5억 때려.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면은요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전날 120억, 뭐 100억 삼성전자 하이닉스 종배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 10억 먹었습니다. 뭐 이런 자극적인 거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젖어들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은 그 독이 든 성배를 계속 마시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여기에서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몇 번의 성공 이런 것들을 몇 번의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너무 빠르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저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 착취는 운의 구간이다. 뭐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실력. 예전에 2000년도 때 IT 버블 때 물론 전체적으로 돈 번 사람은 적었으나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끝까지 자기 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통계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극단의 끝, 그렇죠? 이 극단의 끝은 평균 획기적으로 간다. 과열된 급등은 바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중간값으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공포에 질린 과매도권은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섹터가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겠죠. 그렇죠?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이러한 구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평균 회귀로 저는 회귀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제약바이오 포션이 좀 크다라고 해서 뭐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입니다. 제가 왜 뭐 그 해당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을 때 왜 이 종목이 지금 내가 팔아야 되는가? 라는 걸 팔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고민을 했을 때 전혀 팔 자리는 아니거든요. 물론 가격과 가치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격과 가치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뭐 언론이나 뭐 내용들이나 그렇죠? 비단 저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그 참여자들을 흐름을 봤을 때 지금 가격은 되게 왜곡되어 있어요. 그렇죠? 가격은 왜곡되어 있고 가치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가격과 가치가 굉장히 괴리도가 높은 시장인 상황에서 여기서 우리가 좀 너무나 극단으로만 치닫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저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경의 변화를 전략의 실패로 생각하지 말자. 자, 지금 보시면 요 급락장에도 있어서 급락장에서는 뭐 전체적인 종목군들 그냥 빠졌던 종목이 다 반등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락장에서는 내가 매수하고 바이 앤 홀드가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박스권에서는 뭐다?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유동성 장세 시장에서는 뭐 주도주를 매매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좀 여기서 약간의 어떤 그 전략의 미스라는 거는 물론 유동성 장세가 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어떠한 그 좀 제가 좀 고집 좀 있습니다. 고집도 좀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워낙 크게 수익 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그랬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 정도는 확신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유동성 장세 들어왔으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런데 환경의 변화가 전략의 실패로는 오인하지 말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럴 거예요.
아, 내가 더 잘하는데, 난 지금 막 주식시장 들어와서 돈 많이 버는데 전문가들 이거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결과 편향의 다른 해석을 한번 보자라는 거면요. 아마추어들은요, 수익 발생하면 내가 잘해서 한 거다. 손실 발생하면 뭐, 시장 탓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실패자다. 뭐 이런 자기 괴리감에 빠지고요. 그리고 수익 나면은 레버리지 풀 매수합니다. 근데 이게 저도 옛날에 돈 이렇게 할 때는 당연히 이게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레버리지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요, 딱 두세 번만 미스하잖아요. 그럼 번 거 7, 80% 그대로 다 날라갑니다. 그렇죠? 또 연성호 손실은 뭐 계속해서 복수, 이 복수한다. 지금 내가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못 먹었기 때문에 나는 LG전자를 먹어야겠다. 혹은 나는 현대차를 먹어야겠다. 뭐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삼성 SDS. 그러니까는 최근에 급락됐던 종목군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손실 많이 나셨을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팔고 거기 갔다가 거기에서 잘못 매매했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30, 40%는 그냥 깨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복수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또 지금 여러분들이 조급함을 먹고 있는 게 지금 아마추어들의 어떤 반응이지만, 사실 저는 주가가 많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사실 요즘에는, 예전엔 저도 그랬어요. 뭐 이랬는데 지금은 뭐 이런 내용, 내가 이 종목을 샀을 때의 어떤 과정이나 이런 해석이 틀리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는데, 다만 외부적인 상황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 장세나 급락장이나 어떤 횡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때문에 나에게 맞지 않으면 나는 기다린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과정의 원칙이 맞는지를 복기를 하고, 원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요. 결국에는 평균 회귀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더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은 다른 것들보다 이런 책을 좀 많이 보면서 저의 어떠한 심지를 다시 한번 가져가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다음과 같이 하면서 저는 저의 어떤 투자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박이 아닌 끝없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은 운으로 한 번은 이길 수 있습니다. 혹은 두세 번은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딱 한 번, 여러분들이 딱 한 번 실수됐을 때는 그때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욕심내는 것보다 오히려 좀 더 겸손하는. 근데 제 방송 보시면 저는 사실 뭐 제가 잘했다고 하는 말은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왜냐? 저는 워낙 많은 시장을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수익은 시장이 주는 거지, 뭐 내가 내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겸손한 어떤 부분으로 시장을 대하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시장을 그렇게 대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